야, 무슨 소리야? 너 정신이 나갔느냐?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가서 확인해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결제를 하면서 자꾸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사인은 하지만 책임은 고성규 네가 지는 거야. 제가 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아갖고 이제 총장님한테 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고성균의 장군멍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제가 대령 때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이제 어느 특정 부대에 A형 간염 환자가 많이 생겨갖고 막 신문에 보도되고 뉴스에 나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지휘부에서 부대에서는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것이 급속하게 전염이 됐느냐, 그 부대가 뭘 잘못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갖고 와서 보고하라는 임무가 저에게 떨어졌어요. 저는 평상시 육군본부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직책이 있었는데 저한테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느낄 때 상당히 중요한 임무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1박 2일 이제 현장 부대에 다녀왔는데 위에서는 밑에 부대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밑에 부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먹는 물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우물을 개발해달라, 서로 심정을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상급 부대에서 그런 게 이제 조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간염이 생겼던 것인데 위에서는 이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될 희생양을 어떻게 보면 찾고 싶었던 걸로 제가 이제 느꼈는데 현장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고 책임을 위에서 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돌아와서 정리를 해갖고 이제 결제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2차 상급 결제권자가 보고서를 보고 야 이거 뭐야? 야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어떻게 돼? 그 얘기인즉슨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책임은 위에 상급 부대에서 져야 되고 해당 부대 지휘관하고 그 관련된 병원장은 표창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던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해당 부대의 지휘관과 병원장은 그 열악한 상태에서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또 환자 관리를 위해서 진짜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중간 결재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결론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보고서가 문제가 되면은 제가 책임지겠다. 결국은 마음이 안 들지만은 이제 2차 상급자가 이제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3차 이제 상급자한테도 결재를 들어갔는데 야 무슨 소리야? 고성균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가서 확인해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보고서가 이렇게 되느냐? 너 정신이 나갔느냐? 막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또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봤다. 내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다른 그 장교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딱 확인한 거다.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면 됩니다. 저를 내보냈을 때는 저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꾸 그렇게 결제를 하면서 자꾸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제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보다 상당히 계급이 이제 높으신 분인데 저는 대령 때고 그럼 아마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바꾸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럼 결제하지 마십시오. 결제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그럼 참모총장님한테 결제를 하겠다. 그래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더니까 이제 총장님 결제할 때는 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중간 결제권자를 모시고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결제가 안 된 걸 보고 야 이거 뭐야 그래서 2차 저차 이렇게 돼갖고 결제 안 한다 그래서 나는 보고서 내용을 바꿀 수 없다. 그래 들고 나왔다. 그냥 갑시다. 그랬더니까 야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그분을 이제 뭐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사인은 하지만 책임은 고성규 네가 지는 거야. 제가 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아갖고 이제 총장님한테 갔어요. 중간에 있는 결재권자들이 대부분 제 보고서에 흡족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장님이 처음에 아마 이것을 가서 현장 확인하라 그랬을 테니까 이분은 과연 무슨 말씀을 생각할까? 이제 이런 걱정도 하죠. 근데 그 보고서가 그 당시 육군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그 해당 부대 지휘관이 그 어떤 특정 병과에서 그의 장군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장교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대 관리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진급이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도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저도 그의 진급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상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진급하려고 그러면은 위에 분들한테 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고서 쓰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보고서 내용을 다 모르니까
라인에 있는 사람 외에는 과연 저 고성균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쭉 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갖고 그래서 상급 부대의 심정 개발 관련돼 갖고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던 상급 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해당 부대 지휘관과 그 병원장한테는 표창을 주는 것이 맞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도 이제 걱정이 되죠. 총장님이 과연 뭐라 그럴까. 야 고성균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거지. 적어도 그 부대에는 없습니다. 알았다. 수고했다. 사인을 큼직하게 하셨어요. 그 해에 이제 저하고 그 분도 이제 같이 장군 진급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결재를 받고 제 사무실에 오니까 육군에 이제 진급을 담당하는 장군이 제 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상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갔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체적 위협을 극복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육체적 용기라고 한다면은 도덕적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이유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도덕적 용기라는 것이죠. 이 도덕적 용기가 없이 큰 조직에서 맹목적인 순종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조직에 엄청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 용기는 군대 같은 또 기타의 공조직 같은 데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권이나 또 많은 공조직의 인원들이 어떤 뭐 공천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일신정달을 위해서 소위 영혼이 없는 맹목적인 이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법안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들이 우리 국익이나 국민들에게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용기가 우리가 하급 직위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그런 업무를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필요한 덕목이 이 도덕적 용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야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발전을 해서 진짜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감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을 불러줘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통상 이름은 안 부르고 번호로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자대에 배치되고 나면은 거기에서도 고성균보다는 야, 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이름이 잘 안 불리고 야, 어이로 불리다 보니까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뭐 단순한 뭐 부품 같이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영 부조리들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대대장이라는 직책을 나갔을 때 부하가 이제 500명이 있는데 한 달 보름 동안 500여 명의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가급적이면은 야 어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야 고성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고병장 이렇게 이제 이름이나 성을 이제 붙여서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훈련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대대장님이 나를 알고 있어. 이거 사실 남자들 세계에서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학연 지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근무연을 갖고 대대장과 부하 전으로서 끈끈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우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해야지만 진짜 공감을 통한 그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